사랑에 뜨란 화요일 코너 마음 지키기 프로젝트 웃자.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매주 화요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희현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제가 외부 자극에 너무 민감한 편이에요. 작은 소음, 냄새까지도 저에겐 신경질적인 자극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일로 중요한 일을 망치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둔감해질 수 있을까요? 하셨고요. 하나 비유를 좀 들어볼게요. 요즘 워낙 또 층간소음 문제가 많아서 위아래 집에 같은 가족이 산다고 쳐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위아래에서 예민한 집이 있고 아무 상관없는 집이 있어요. 네. 저희 집에도 손주인 저희가 살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래층에 살고 그랬는데 위에서 저희가 쿵쾅거리면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노는구나 하고 즐겁게 그냥 받아주시고 그랬거든요. 본인 손 주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만약 어떤 집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할아버지 쿵쾅거리면 굉장히 싫어해, 조심해 이렇게 키우는 가정도 있을 거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민함이라는 것은 항상 소리의 어떤 확실히 그게 객관적으로 소리가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개인적으로 그걸 얼마나 수용하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달려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통 설명하냐면 외부 내부의 문제라고 먼저 정리를 해요. 외부 내부의 문제요? 네,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외부에 지금 소리가 굉장히 예민하게 들린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외부 문제로 취급하는지 내부 문제로 취급하는지 구분을 해보시는 게 먼저고요. 네. 그 다음이 문제가 내가 내 내부에 대해서 편안한가 아닌가가 또 따져봐야 됩니다. 내부에 대해서 편안한가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작은 소리가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질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작은 소리가 신경질이 아니라 사실은 내 내부에서 신경질이 많이 있는 거예요. 원래? 네, 내 내부가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 내부에 뭔가가 들어올 때 그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네. 이분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 안에 있는 신경질의 부분을 먼저 잘 정돈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소리에 대해서는 생각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가 크다 이렇게 할 때 외부에 대한 관찰이 사실은 부족해요. 이게 무조건 자극으로 들어오면은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먼저 앞서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소리, 저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소리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를 않아요. 네, 저거는 외부야. 저거는 나한테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먼저 막을 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부냐 외부냐의 취급 그리고 내 내부는 과연 안정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은 사실 명상이긴 해요. 근데 명상하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너무 막연해서 명상이라는 게 결국 원하는 게 뭐냐? 내 내부의 평온함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꼭 명상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내 내부의 평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내부의 평안함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알죠. 사실 안다고 해도 잘 되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격려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신경질적인 자극으로 다가오는 데라고 해서 내 안에 신경질이 많다라는 것을 인지한 다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항불안제 이런 약을 사용해서도 도움은 얻을 텐데 항불안제가 왜 그런 마음의 안정을 주느냐 결국은 신경을 누그러뜨리는 거거든요. 자극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본인 말씀도 둔감해진다라는 것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의 이런 약물치료적인 도움이 아니라면 스스로 그렇게 둔감하게 되는 어떤 경향들을 먼저 예상을 좀 해봐야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자기 마음의 평온한 어떤 상태를 계속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약간 이중적으로 구분하는 훈련을 여러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마음의 평온이라는 게 이제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온을 찾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게 다 평온해야 한다라는 전제를 자꾸 깔아요. 네. 그러면 평온해질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먼저 특히 뭐 평소에 그냥 괜찮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많이 보면 힘들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안정될 때만 이제 편안한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가정하는 그 가정이 자기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 상태 자체를 인정하는 것도 어느 부분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만약 우리 집 전체가 시끄럽다. 그러면 방 하나라도 조용하게 만들어서 그 방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오고 이게 현실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모든 방 전체가 다 집 전체가 조용해야만이 안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네, 그래서 어느 한 부분이 나한테 안정적이고 편안한 구석이 있는지를 잘 찾아서 그 부분을 일종의 본인의 쉼터로 삼아서 모든 것은 물론 목표는 돼야 되지만 당장은 어렵다. 네. 현실적인 부분부터 우리가 찾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까 4918님 사연을 제가 짧게만 읽어드렸는데 다시 읽어드릴게요. 불안 심리적인 요인과 결벽에 가까운 깔끔 그리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 완벽주의적 원인과 연관이 있을까요? 신랑이 너무 지저분하고 청결지 못해서 저도 모르게 제가 지나칠 정도로 청결을 강조하고 깔끔을 떱니다. 닦거나 씻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손을 여러 번 몇 번을 씻는지 닦은 데를 몇 번을 닦는지 모를 정도이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습니다. 또 청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도 신랑이 듣지 않다 보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청결 강박증인가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네, 본인이 그렇게 결벽에 가까운 깔끔이 있다 하면 강박증이 맞죠. 근데 사실 이것만 봐가지고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단정적으로 얘기는 못 하겠는데 확실히 결벽증이 있으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때 원인을 지금 남편으로 돌렸거든요. 우리가 앞서서 외부 내부의 문제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개는 문제가 어느 하나만 있지는 않죠. 이런 식으로 외부가 나를 자극하고 또 내부적인 어떤 요인이 있으니까 더 심화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럴 때 사실 외부 문제보다는 내부 문제를 먼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순서이긴 하거든요. 네. 외부는 뜯어고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네. 그래서 특히 뭐 가족 문제를 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올 때 그 가족 과연 바뀔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물어보면 대부분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본인 것부터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이 조금 심한 농담이지만 이 남편이 사실은 치료자예요. 본인이 그렇게 깔끔을 떨면 면역을 더해주는 그렇죠. 사람인가요? 남편은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지고 지저분하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좀 해보시고 네. 과연 누가 어느 정도로 양보를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남편이 나를 고치기 위해서 약간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건 정말 발상의 전환인데요. 네. 근데 집에서 그 치약 같은 거 보면 중간에 누르는 사람이 있고 끝에서부터 이렇게 쥐어짜서 이렇게 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강박은 밑에서부터 짜고 올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그렇네요. 중간에 있는 사람은 대충 그냥 눌러가지고 모양 찌그러뜨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부라고 쳐보세요. 중간 누르다가 나중에 이제 끝에서부터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강박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중간에 눌러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강박을 만들 수 있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누를 수도 있는데 사실 마음은 안 그래요. 누가 또 중간에 이렇게 눌렀어 이러면서 신경질적으로 누르게 되거든요. 그게 약간 그 자기가 거슬리는 핀트가 다들 있는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강박증이 되나 봐요. 그렇죠. 이게 불쾌하다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기 시작하면 본인 마음속에서 그게 점점 심해집니다. 원장님은 그런 거 없으세요? 저는 있죠. 어떤 거 있으세요? 방금 얘가 저희 집 얘기예요. 저는 원장님이 끝에서부터 처음에는 불쾌하게 사람이에요? 여겼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 즐거움이네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딱 했더니 야, 너 좋은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지 하면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봐. 그 치약이
쇠였잖아. 이게 지금은 쇠였다고요? 약간 플라스틱 재질이어서 네. 이렇게 이쪽 누르고 저쪽 누르고 하면 물렁물렁 해가지고 금방 모형 복귀가 되잖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이게 쇠로 된 치약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중간에 이렇게 꾹 눌러버리면 네. 찌그러져가지고 잘 안 펴져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제 강박에 만족도를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너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약간 좀 양쪽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네요. 4918님은 근데 굉장히 괴로우시긴 하겠죠. 네, 그래서 네네. 이런 강박일 때는 약물 치료도 물론 해요. 그 강박의 어떤 예민함을 줄이기 위해서. 네. 그러면서 제가 동시에 얘기를 하는데 이거 좀 찜찜한 얘기, 굉장히 좀 불쾌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네. 저 강박증이 있는 사람은 화장실에 가서 밑을 충분히 안 닦고 나온 사람 느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찝찝하네요. 네. 본인은 깨끗이 닦아야 된다고 여기는데 네. 그 더러움이 남아있다라고 이제 여기는 거예요. 근데 강박이 딱 그래요. 본인한테는 항상 불만족스러운 어떤 부분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 개인에게는 숙명이에요.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거를 자꾸 감당해 보시라고 노력을 이제 시작을 하도록 격려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웃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아오자 웃자 정신의학과 전문의 최의헌 원장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613님 진짜 웃자에 딱 맞게 웃었어요 하셨는데요. 웃으셨다니 저도 좋네요. 7456님 극동방송 듣는 것이 내부를 안정화시키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네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239님 사연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남깁니다. 꿈자리에 대해 집착하는 저의 마음이 한심한 마음이 들어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안 좋은 꿈을 꾼 날이면 그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지난밤에도 아랫니에 구멍이 난 꿈을 꾸고 아이를 등원시키지 말아야 하나 한참을 오전에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일까요? 정신적인 문제일까요?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적이냐 정신적이냐 이렇게 둘로 딱 가르게 하는 경향들은 제가 피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 정신적인 문제다 이렇게 조금 단적으로 말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 지금처럼 요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이런 이제 전제를 달잖아요. 네. 근데 확실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러면 깔끔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데 하면 안 돼 이렇게 전제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데 이러면서 자꾸 이제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본인에게 이제 유리한 쪽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잘 통하는 사람은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하는 게 좋고 네. 그런 원칙이 오히려 본인한테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거나 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은 이런 기준을 자꾸 많이 만들어 놓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더 기준을 만들수록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들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볼 때에도 네. 그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말씀을 좀 이해하고 하는 방식들이 개인마다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들을 좀 유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관적으로 생길 수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목표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목표잖아요. 네. 근데 나한테는 원칙을 분명 할 때 더 지키기가 쉬운 사람이 있고 원칙을 흐리게 할 때 더 지키기가 쉬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향도 물론 생각은 좀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지금 경향에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피암시성이라는 전문 용어예요. 네. 피암시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남의 말에 잘 속는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 저거 비슷한데 하면 같다고 취급을 해요. 비슷하다고 해야 되는데 똑같다고 취급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구분점이 애매할수록 조금 위험하죠. 예. 그리고 꿈에서도 보면 나 꿈에서 본 대로 현실에서 똑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피암시성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사실은 꿈의 내용과 약간 흡사한 거죠. 근데 와 맞았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말에 쉽게 넘어가요. 이것도 어떤 경향성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본인의 그런 경향성을 생각해서
피암시성이 내가 높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 피암시성을 조율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7239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연만 더 만나볼게요. 0715님. 저의 문제점은 상대방의 말에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정신과에서는 제가 피해의식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가까이 살게 된 지 이제 4개월 됐는데 제가 어머니를 어렵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무슨 말씀을 기분 나쁜 의도로 하지 않아도 제가 기분 나쁘게 듣고 그 말씀으로 계속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분노로 바뀝니다. 지금은 새벽 예배 다니며 주님께 기도드리며 제 마음을 선하게 해주시라고 훈련 중인데요. 그래도 참 어렵네요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피해의식이 심하다고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약물치료를 아마 같이 하게 되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좀 완화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피해의식이라는 건 일종의 색안경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정보가 들어와도 나는 그 방식대로 똑같은 결론을 내리거든요. 자기가 피해의식이 있다라든지 자기가 생각을 왜곡한다는 생각을 본인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본인이 결론을 못 내리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본인한테 그게 맞는지에 대한 결론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얘기든 달리 들려도 나는 결론이 비슷하구나 그러면 아 이거는 색안경이 맞겠구나 이런 추정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죠. 나 자신에 대한 진단을 그렇죠. 하고요. 그래야지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분이 사실은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색안경을 끼게 되고 피해의식이나 이런 걸로 빠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 초반에는 많은 상담이나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를 계속 비교해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내가 색안경이구나 아니구나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상대를 찾아서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건 맞니?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주는 작업들을 초반엔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색안경을 낀 거다라고 알고 나면 어떤 그 상대방, 일정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눴을 때 아 내가 그러면 또 똑같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아 이게 내가 색안경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 그 과정이 필요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다시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나요? 라고 확인을 해서 아 정말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걸 점검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그런 되질문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되질문하고 싶어하는 어떤 경향이 자꾸 강박적으로 생겨서 매번 자꾸 물어보게 되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해봐야죠. 그런데 이게 되질문을 통해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되질문만 자꾸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은 그것도 하나의 증상이다라고 생각해서 멈춰야 합니다. 네. 그래도 0715님 사연을 보면 건강하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 게 느껴져서 네, 그건 그래요. 네, 그렇죠. 더 응원하고 싶어집니다. 최의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